자, 밑에 판례표 펼칠게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무이자로 빌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몰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갑이 업주네요. 을이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갑 업주가 경찰관 을 공무원에게 잘 좀 봐달라고 또 뭐 이 사람이 뭐 좀 쓸 데 있다 하니까 돈도 많아. 1억을 빌려줍니다. 뭐 1억을 준 건지 나중에 뭐 발각될 것 같으니까 돌려줬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죠. 자기들만이 아는 거니까 일단 밝혀진 것에 의하면 일단 공소장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일단 1억은 빌려줬대요.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흔적이 나오니까. 근데 빌려주면서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게 무이자로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을이 갚긴 갚았는데 원금만 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것 같아. 내가 볼 땐 급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수사한다 그러지 막 낌새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1억을 갚았단 말이지. 1억 더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수사가 진행도 하다 보니까 결국 1억을 빌려줬다. 내가 준 게 아니고 빌려줬다. 대신 무이자였다. 이렇게 꾸미겠죠. 어쨌든 다 떠나고 일단 밝혀진 것만 따르면 일단 1억을 빌려줬다. 근데 그게 무이자였다. 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금원을 빌려주면서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적발된 건데, 그러면 이 공무원이 받은 건 뭔가요? 공무원이 얻은 건 뭐예요? 요 무이자를 얻은 거, 이자에 해당하는 그 돈 있죠? 그쵸?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얻은 거죠. 취득한 거죠. 그래서 요 무이자에 해당하는 요 돈, 그러니까 뭐 법정이자죠. 법정이자. 예를 들면 법정이자가 5%라고 하면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요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뇌물로 취득한 거예요. 이득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이것은 뭐한다? 뇌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이게 판례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원금이죠. 원금. 이 원금 1억을 이건 못 뺏어가겠습니까? 국가가 이 원금 1억을 뺏어가고 싶은데 이 이자에 해당하는 돈만 뺏어갈 게 아니라 빌려줬다고 하는 1억을 뺏어가고 싶은데 이건 못 뺏어가겠냐고요. 이건 뇌물이 아니니까요. 이 1억에 해당하는 원금은 돌려줬다 했으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잖아요. 일단은요. 뇌물이 아니니까 필요적 몰수 추징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판례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뇌물은 아니지만 but 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다.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48조 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48조 요건을 갖추어서 이것은 뭐한다? 임의적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필요적 몰수 추징이 되는 것이고 원금에 해당하는 돈은 임의적 몰수 추징이 가능한 거예요. 깐깐한 판사만 나면 이거 몰수 추징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가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금융이익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뭔데요? 이자입니다. 이자. 이 이자가 뇌물이다는 거예요. 또 이자가 뇌물이기 때문에 뭐한다? 적으세요. 이것은 뭐한다? 필요적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밑에 거 뭐죠? 원금이죠. 원금. 금원 그 자체가 원금이라니까 1억. 그건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134조에 따라서 몰수 추징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인데? 134조가 필요적이에요. 필요적 몰수 추징은 안 되고 대신 뭐는 가능하다? 48조. 밑줄 쫙 끄시고 임의적 몰수 추징은 가능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됐죠? 자, 밑에 판례. 이거 잘 나와요. 다시 한번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밑에 것도 잘 나와요. 다 별표야. 이거 다 별표. 자, 역시 무상 차용이죠.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그 밑에 것도 무이자고요.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금융이익 동그라미, 금융이익 동그라미. 이게 뭐라고요? 이자. 그 밑에도 이자 상당 동그라미. 됐죠? 자, 됐고. 자, 마지막 거.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정당이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율로 빌렸습니다. 현저하게 낮은 이율로. 뭐 1%대 2%대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뇌물은 뭐예요? 뇌물은 그 차이죠. 실제 이율이 5%였다면 2%에 빌려서 실제 이자는 5%대였는데 내가 빌려온 이자는 2%대였다고 하면 그 3%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 상당. 이 차이 상당이 바로 뭐다? 뇌물이다. 뇌물이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기 때문에 이건 어떡한다? 필요적으로 몰수 수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조엑스 판례입니다. 자, 1번. 정례자가 교부한 당자수표가 부도나자 반환받고 그 수표에 대체하여 그 상응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수뢰자에게 다시 교부하고 수뢰자가 이를 수수하였다 할 때 이때 현금 동그라미, 유가증권 동그라미. 자, 이것이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 2번. 전자기록도 동그라미. 48조 사유가 있을 때는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자체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 사실관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읽어볼게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압수한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저장해 둔 것이 있는데 이때 마지막 줄에 동영상 동그라미 이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압수해도 되는데 압수 내용은 없고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자, 통일원 장관의 반입 승인 없이 동그라미.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건, 자, 이 물건을 취득하여 보세 장치장에 장치하였다 할 때 이 반입 승인 없이 취득한 이 물건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 입국했는데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을 때 등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취득한 것은 없겠죠. 그렇죠? 48조 요건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화는 몰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보니까 뭐 1차 계약 나와 있고 2차 계약, 전매 계약 나와 있네요. 이것이 부특법 위반죄에 해당할 때 이때 이 전매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1차 계약에 따라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갑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이 사람이 토지 매도인입니다. 토지 매도인이에요. 을은 이 토지를 살려고 하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렀어요. 다 치렀다고요. 근데 아직 이전 등기를 해주고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해주고 있지 아니한 상태예요. 원래 잔금 처리를 다 치렀다고 하면 이 갑이 이제 서류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서류를 주게 되면 60일 내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쳐야 돼요. 그 마치지 않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요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요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조세, 세금 문제, 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 또는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그렇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뭐 등의 목적으로 일단은 이 사람이 밀고 있어요. 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밀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병이라는 매수인을 찾고자 했었어요. 이 사람이 땅을 내는 거예요. 매도인 땅을 내놨어요. 저기 어디에 뭐 평택에 어디 뭐 좋은 땅이 있대요. 수원에 어디 좋은 땅이 있대요. 그 좋은 땅을 사놨단 말이죠. 돈을 다 치려고 사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땅을 내놨어요.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나? 기획부동산? 그 땅 사기꾼 놈들이 많잖아요. 무지무지 많아, 여러분들. 뭐
보통 그 개인들 말고 회사들 끼고 한 놈들 많아요. 자, 이 을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뭐 전화 사기를 통해서 이제 매수자를 막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하나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역시 여기 일단 1번이에요. 일단 을이 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치르고 마침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병이라는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두 번째, 매매 대금을 맞아요. 매매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안 마쳤잖아요. 자기 앞으로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이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이렇게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죠. 세 번째, 이전 등기를 한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요 을이란 사람이 병으로부터 받은 전매계약을 통해서 얻은 이 매매대금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문제. 이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가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을이란 사람이 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치렀다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하지 아니한 채 다시 병이란 사람 매수인을 구해서 시세차익 등을 얻기 위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부특법 8조 1항 위반죄가 되는 거예요. 갑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 이유로 인해서 부특법 제8조 위반죄가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이때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이 매매 대금은 여기 나와있지. 제1차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행위로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매매대금, 병으로부터 받은 이 매매대금은 몰수 추징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매계약에 따라서 받은 대금은 1차 계약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몰수 추징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어려우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3번 갑니다. 부패방지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범인이라 할지라도 이 부패방지법 위반죄 범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당의 재물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몰수 추징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밑에 2번 갑니다. 2번이 뭔가 하면요. 자, 갑이라는 군의원이 있었어요. 군의원. 저 경상남도인가 북도인가 그 산청이죠. 경남 산청인가? 무슨 산청? 그 산청군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을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이 군의원이 군의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좋은 정보를 하나 알게 돼요. 무슨 정보냐? 여기 이렇게 임야가 있는데 이 임야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대요? 이 임야가 개발 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땅 이런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걸려요. 뭐 친인척 명의로도 안 돼. 다 걸려요. 다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도 안 되지, 뭐 친척 명의로도 안 되지 하다 보니까 자기도 머리 굴렸겠죠. 그래서 을에게 그걸 알려줘요. 뭘 알려줘요? 이 땅이 개발된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1번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합니다. 어디 땅이 개발된다는 그 정보를 알려준다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다고요. 을이란 사람이 그래서 이 땅을 사요. 이 개발되는 땅을 두 번째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이 사람이 시세 차익을 많이 봐요. 당연히 많이 볼 수밖에, 개발되는 땅인데. 그래서 이 을이란 친구가 고맙잖아요. 이 갑 때문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몇 억씩 벌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갑에게 대가를 지급해요. 얼마? 2천만 원. 야, 이거나 술이나 사 먹어라. 야, 고맙다. 야,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대가를 줍니다. 나중에 이게 다 적발됐습니다. 그랬을 때
요 대가로 준 2천만원 이 부분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판례입니다. 나오죠.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제3자인 친구에게 그쵸?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 얼마? 2천만원. 이 대가 세무치시고 몰수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당해의 재물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백의 정보를 빼내서 야 친구야 고맙다 당장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시세 차익을 누려서 돈 준 게 아니라 공무상 비밀을 얻으려고 내가 돈 대가로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대가가 아니라 내가 땅을 사서 몇 개월 후에 그쵸?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준 돈이기 때문에 그 범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당의 물건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막판에 2번, 3번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1호, 2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몰수 대상이 됩니다. 자, 인신매매 대금, 작물매각 대금도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작물매각 대금입니다. 쭉 내려와서 각주를 보면 작물매각 대금도 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환부한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교부 청구, 즉 돌려달라는 청구가 있다면 몰수해서는 안 되고 환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서 1번 판례 볼게요. 작물을 처분하여 얻은 대가인데요. 이 대가가 작물 매각 대금이죠. 그런데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몰수해서는 안 된다. 밑줄 X.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자, 올라갑니다. 자, 1번.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하여 형소법에 따라서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죠. 형소법 조문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대가 보관금 동그라미 이것은 몰수 대상이 된다. 밑에도 향정신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서 요 매도 대가죠. 매도 대가 대금 여기 몰수 또는 몰수 안 되면 추징해야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렇지만 밑에 요 작물 매각 대금은 달라요. 작물 매각 대금은 피해자가 있다면 돌려줘야 된다. 밑에 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해서 채권까지 같이 몰수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통장이 분실되면 돈 못 찾습니까? 기타 신분증 등을 제시해서 은행 가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자, 변호사법을 위반해서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때 수임료 세무칠게요. 이 수임료는 밑에 사법상 유효한 위임계약에 따라서 얻은 대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징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부정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외화 차용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카지노 칩인데요. 이 카지노 칩이 몰수 대상이 될까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사실관계를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이 카지노 칩은요. 미국 특정 호텔이죠. 특정 호텔 카지노에서만 쓸 수 있는 칩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달러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보편성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대외 지급 수단이 될 수가 없다.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징 대상도 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